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눈부신 안부. 백수린 지음, 성우 권선영 읽음. 우리 가족이 독일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째 접어들던 봄. 그러니까 이제 막 한수와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었다. 우리는 그때 G대학의 중앙 캠퍼스에 있었다. 봄이 깊어지면 벚꽃이 만개하던 그곳에서 사진을 찍자고 한 사람은 이모였다. 캠퍼스에는 이모를 포함한 우리 가족, 마리아 이모와 레나, 그리고 선자 이모가 있었다. 그날 밤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확인한 이모가 꽃이 다 져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우리를 이끌고 캠퍼스로 향하던 길에 우연히 선자 이모와 마주쳤던 것이다. 이모와 마리아 이모의 손에 이끌려 오긴 했지만 사진은 찍지 않겠다던 선자 이모는 사진을 찍는 걸 무척 싫어했던 나와 같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멀찍이 서 있었다. 곁에 있는 선자 이모도 그때까진 몇 번 본 적 없어 낯설고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봤자 결국엔 사진을 찍어야만 하는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에 심란해하고 있는데 선자 이모가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정도의 아름다움이지. 나는 갑작스러운 말에 흠칫 놀라 선자 이모를 돌아다 보았다. 선자 이모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흰빛이 너울대는 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내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을 테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답지. 언제나 표정이 적어 화난 것처럼 보이던 선자 이모의 얼굴에 드리워진 꽃그늘이 바람이 불 때마다 레이스처럼 어른거렸다. 마리아 이모가 우리를 웃기기 위해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할 때마다 꽃물이 번지듯 환해지던 선자 이모의 얼굴. 차도 건너편에 선 채로 곧 져버릴 텐데도 만개한 꽃송이들에 점령된 한강변을 바라보는 동안 상하지 않은 꽃잎들을 바닥에서 주워 치마폭에 담던 선자 이모의 쭈그린 뒷모습이나 선자 이모가 온전한 모양으로 떨어진 꽃송이를 하나 주워 내 머리카락 사이에 꽂아줄 때 귓등에 닿았던 손가락의 감촉 같은 것들이 긴 시간을 거슬러와 이상하게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두서없이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 나는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도서관에는 없으리라는 걸 어렴풋이 예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네가 쓴다던 연애 소설은 어떻게 됐니? 연애 소설이요? 그래, 독일에 살 때 소설을 쓴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돌아다녔잖아. 이모의 말에 나는 내가 어릴 적 KH를 찾던 일에 대해서 이모가 여전히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건 조금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레나를 통해서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이모가 진즉 들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줄곧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답을 하려는데 내 마음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 갈등이 일었다.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엄마를 잃고 낯선 도시로 이주했을 한수를 떠올리고 마음이 물러진 탓인지 어쩐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사실은 이모, 그때 우린 연애소설을 쓰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러면 뭘 하던 거였어?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크림 뚜껑을 한 대 모으며 물었다. 나는 커다랗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우리는 선자 이모의 첫사랑을 찾고 있었어요. 큰 병을 앓은 엄마를 잃을까봐 슬퍼하는 한수 몰래 이런 생각을 해서 죄책감이 일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수에게 조금 질투가 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곧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걸 미리 알고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나에게는 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데 한수에게는 남아있다는 사실에 불쑥 화가 났다. 너무 불공평해. 불현듯 나는 줄곧 내가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자 한없이 서글퍼졌다. 14살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은 나처럼 고통스럽지 않길 바라는 대신 다른 사람도 적어도 나만큼은 고통스러웠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인간이 나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건 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주한 내 안의 악이었다. 이모,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뭔가를 하려는 바보 같은 마음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나는 내 하얀 운동화 위로 녹아서 떨어진 아이스크림을 시무룩히 바라보다가 이모에게 물었다. 이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절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간절하니까? 그리고 이모는 말했다. 만약에 네가 무인도에 혼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밤이 되었는데 저 멀리 수평선 가까이에서 불빛이 보이고 그러면 너는 너무 멀어서 네가 보이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단 하나밖에 없는 성냥이라도 그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하겠지. 간절하다는 건 그런 거니까. KBS 오디오 북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의 그 말 때문이었던 것 같다. 내가 며칠 후 한수와 마요르카에서 돌아온 레나를 세 번째로 만난 오리 연못에서 나도 할게! 라고 말한 까닭은 소용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하고 마는 그 바보 같은 마음이 간절함이란 말을 들은 이상 그때의 나는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라면 나 역시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때 나는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나 역시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지리란 걸 덜컥 예감해버렸지만 아직은 내게 그러한 흐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다. 잘 생각했어. 연못을 등진 채 웃으며 말하는 레나의 금빛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다. 무언가를 찾는지 물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던 오리 3마리가 날아오를 듯 날개짓을 했고
과묵하기만 하던 한수의 얼굴이 누군가 불을 붙인 초처럼 일순 밝아졌다. 그즈음 나는 한수를 향한 불가해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바라보며 커다란 기쁨을 느꼈다. 나는 레나도 한수도 모두 좋아했고 혼자 있을 때면 셋이 있는 시간이 어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한수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 비하면 그건 견딜만한 지루함이었다. 레나를 좋아하는 일이 아침 햇살 아래 부드럽게 몸을 드러내는 연두빛 들판처럼 완만한 것이었다면 한수를 좋아하는 건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슬픔과 벅차도록 밀려오는 기쁨의 계곡 사이를 고개하듯 걷는 현기증 나는 일이었다. 평상시엔 수줍음 많은 아이가 이따금씩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때면 언젠가부터 뱃속이 천둥을 집어삼킨 것처럼 쿵쾅거렸다. 도대체 나는 어쩌다 그렇게 되어버렸던 걸까? 내가 한수를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슬픔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면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혜미야, 교회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지. 우린 결국 엄마의 첫사랑을 찾는 것마저도 실패한 거지.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흠칫 놀랐다. 아니라고? 한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뇌더니 잠시 후 조금 더 커다란 목소리로 그럼 찾았어? 하고 물었다. 응, 교회에서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사람 어디에 살아? 엄마 이야기 했어? 지금 당장 엄마를 보러 올 수 있대? 한수는 이제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고 있었다. 한수의 이토록 밝은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응, 당연히 선자 이모를 기억하고 아주 그리워하고 있었어. 선자 이모가 아프다는 소식에 무척 슬프다며 울먹였어. 엄마를 보러 와주겠대? 나는 계획하지도 않은 거짓말이 또다시 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멈춰지지 않았다. 아니,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보러 갈 수는 없대. 이젠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무엇보다 직장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너도 기억하지? 한국은 휴가가 정말 적어서 우리 아빠도 나를 보러 거의 오지 못한 거. 아, 그렇구나. 풀이 죽은 듯 한수의 목소리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실망하긴 일러. 그 대신 그 아저씨가 선자 이모에게 편지를 보낼 거니까. 편지? 그 순간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란 건 한수의 마음에 다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차오르는 것이었다. 응, 직접 가지 못하는 대신에 선자 이모에게 아직 잊지 못하고 있고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평생 이모만을 사랑해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하셨어. 나의 말을 다 들은 한수는 그거라도 정말 다행이다. 그걸 받으면 엄마가 잠깐이라도 행복해하겠지? 라고 말했다. 혜미야, 정말 고마워. 너에게 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도
전화를 끊고 나자 갑자기 주위가 지나칠 만큼 적막하게 느껴졌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수화기를 방바닥에 내려놓는데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손가락이 아파왔다. 심장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느껴졌다.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양볼이 뜨거웠다. 어쩌자고 거짓말을 해버린 걸까? 이 아가씨가 찾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세월 지나 과거의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건 틀림없이 근사한 일일 테지요. 카페 앞에서 헤어지면서 이영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내게 꼭 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한 문집들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이를 위해 선선히 자신의 시간과 물건을 내어주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청근호와 헤어져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다. 잠에서 깼을 땐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침대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보는데 내게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이 밀려왔다. KH를 만나 선자 이모의 일기장과 편지를 전해주고 나면 속죄가 완성되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일은 물론 일어나지 않았다. 어둠 위로 일기에서 본 것인지 내가 상상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확인할 길 역시 더 이상 없는 어떤 장면 속에서 선자 이모가 청군호의 모습을 닮은 어린 소녀와 아카시아가 핀 둑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졌다. 옷깃을 빳빳하게 다린 교복을 입고 양갈래 머리를 한 청군호를 황홀하게 바라보는 선자 이모. 이제껏 걸어온 여정의 종착지가 여기였다니.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나는 늘 생의 한가운데 속 주인공인 니나를 동경했지. 소심하고 주저하는 성격 때문에 니나처럼 삶을 살아내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단다. 내가 조금 더 용감했다면, 관습으로부터 더 자유로웠다면, 더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마도 누군가의 눈에 나는 극동의 가난한 분단 국가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팔려온 노동력일 뿐일 거야. 다른 누군가에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막내딸이거나 이혼녀, 뇌종양으로 단명한 비극의 주인공일 뿐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뚜벅뚜벅 걸어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로, 슬로베니아로 이어지는 광대한 산맥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도 했단다. 물론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늘 동경했던 시인이 되지도 못했고 뼈아픈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었어.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며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랐으니까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긍심이 있는 한 내가 겪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마저도 온전한 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한 우리는 누구나 거룩하고 눈부신 별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편지를 계속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한수는 내가 네게 답장을 쓴다는 사실에 지난 며칠 무척 행복했어. 나 때문에 많이도 운 한수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 생각보다 긴 편지를 쓰게 됐다. 처음엔 한수를 위하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쓰는 동안 나 역시 기적을 꿈꾸며 행복했단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희망을 보지. 그리고 희망이 있는 자리엔 뜻밖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잖니? 그래서 나는 유리병에 담아 대서양에 띄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내게 보낸다. 나를 위해 너의 편지를 전해준 아이들의 마음이 나를 며칠 더 살 수 있게 했듯이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나는 아주 오랫동안 한수를 구원해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하고 싶었던 건 정말 한수였을까? 비행기가 곧 하강할 테니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내 방송이 나온다. 화장실에 갔었는지 자기 좌석을 찾아 돌아가는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에게 건네는 질문이 들려온다. 아빠, 제주도에 가면 뭐가 있어? 한라산도 있고 돌하르방도 있고 야자수도 있지. 야자수? 야자수. 대학교 1학년의 끄트머리. 우재와 내가 단둘이 제주도의 바닷가를 거닐던 그 겨울밤의 풍경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던 그 밤바다에도 해변을 따라 늘어선 야자수들이 있었다. 아마도 우재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달떴던 거겠지만 나는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 둘만의 시간을 조금 더 이어나가고 싶었다. 제주도는 정말 한국 같지가 않아. 야자수가 이렇게 많다니. 동남아도 하와이도 아닌데 신기해. 그러자 우재가 말했다. 근데 혜미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원래 제주도에는 야자수가 한 그루도 없었다? 응? 진짜? 그렇잖아. 생각해봐. 야자수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제주도가 조금 덥기는 하지만 아열대 기후는 아니잖아. 그러면?
나도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엔 왕벚나무, 편백나무 같은 것들이 길거리에 많았대. 그런데 70, 80년대에 제주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남국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야자수들을 정책적으로 수입해 심었다더라.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야자수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 그 이야기에 오래전 독일에서 살던 시절의 우리 가족이 무엇보다 나의 이모들이 떠올라 버린 건 왜였을까? 황량한 바닷가에 묵묵히 서 있는 야자수들을 보면서 이국적인 풍경을 위해 뿌리째 뽑아 기후와 토양도 맞지 않는 곳에 심었다니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슬프고 사나워졌던 그 밤의 마음은 지금도 선명히 생각난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간직하고 싶은 건 고운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우재가 한 말이다. 그런 야자수들이 살아남아 이젠 제주의 일부가 되었으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착륙 준비를 위해 덧창을 열어달라고 승무원들이 이야기하며 복도를 지나다닌다. 비행기가 기울고 타원형의 창 너머로 푸른 바다와 은빛 모래밭이 서서히 다가온다. 가까이 다가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독일 땅으로 착륙하는 비행기를 상상한다. 이모들을 태웠고 나와 엄마, 아빠, 해나를 태웠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레나와 한수, 그 밖의 수많은 그리운 이들의 안부를 물으러 갈 나를 태울 그 비행기를. 창밖으론 어느새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다. 민들레 꽃씨를 닮은 눈송이들은 춤을 추듯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가볍게 하강하는 중이다. 얼마 안 있어 내가 탄 이 비행기도 착륙할 것이다.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온통 흰빛으로 눈부실 활주로 위로.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 등을 바로 세우고 자세를 고쳐 앉는다. 비행기 바퀴가 곧 지면에 닿기를 기다리면서. 그러고 나면 우재에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말해야지. 안녕? 그동안 잘 지냈지?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여러분은 지금 백수린 작가의 장편 소설 눈부신 안부를 들으셨습니다. 눈부신 안부는 2020년 봄부터 2021년 봄까지 개간 문학동네에 이토록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으로 절찬리에 연재됐던 작품이고 백수린 작가가 등단 12년 만에 펴내는 첫 장편 소설입니다. 눈부신 안부에는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성실히 거짓말을 해야 했던 소녀 이혜미가 등장하는데요. 혜미는 1994년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친언니를 한순간에 잃고 너무 일찍 인생의 비극성을 깨달아 버린 아이입니다. 아빠와 별거하기로 결정한 엄마를 따라 해나와 함께 독일로 이주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는데요. 눈부신 안부는 어린 시절 선자 이모의 첫사랑 KH를 찾으려 했던 혜미가 그 후 20여 년이 지나 다시 한번 KH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서사의 굵직한 줄기를 이룹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시도를 통해 혜미는 자신이 그 사이 훌쩍 성장했음을 느끼고 어렸던 자신의 시선으로는 끝끝내 알아챌 수 없었던 KH에 관한 단서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혜미는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유년 시절의 한계가 당시로서는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해 나갑니다. 이 책의 저자 백수린 작가는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폴링인폴, 참담한 빛, 여름의 빌라, 중편소설 친애하고 친애하는, 짧은 소설 오늘 밤은 사라지지 말아요,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 등이 있고 한국일보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해조 소설문학상, 문지문학상,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 젊은 작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넓어진 시야를 통해 과거를 받아들이는 혜미의 성장서사가 돋보이는 이야기, 눈부신 안부. 지금까지 성우 권선영이었습니다.